예. 자, 이 사안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조금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뭐 첫 최고위원회 주재를 하고 네, 하면서 비서실장, 뭐 사무총장, 뭐 대변인단 등등에서 당직 인선을 했어요. 네, 자, 당직 인선도 면면이 또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회 네, 발언, 이것도 논란이 됐는데 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 사과는 했더라고요. 네. 이 사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기현호 국민의힘 대선이 네. 끝나고 나서 당 대표가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점점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극우 본색. 예,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그것도 네.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1등 최고 했어요. 득표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야말로 막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막말 내용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다. 립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막말인 거죠. 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정서가 네. 최고위원이 최고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저변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하고도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립서비스로 보여지는 그런 걸로 보여져서 많이 우려가 되고 그야말로 막말이죠. 이것은 사과만으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아, 사과는 안 된다. 5.18 정신과 또 5.18 이 문제는 아픔을 다시 또 후집어서 한 네. 거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되겠죠. 네.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또 걱정되는 것은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어요? 휴일날 정강훈 목사 교회로 달려가서 그렇죠. 네. 정강훈 목사에게 아부성 발언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예. 내가 200표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200석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뭐 영웅치곤을 주겠다든가 뭐 5.18 정신 뭐 이렇게 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네. 조상 묘소까지 파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 립 서비스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것은 정치 혐오를 또 부추기는 것 같고 정치 지역 혐오. 갈등을 또 부추기는 거죠. 그 정강훈 목사하고 네. 김재원 최고가 하는 동영상을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아주 혐오적인 발언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거고 네. 호남은 마치 뭐 표가 영원히 10%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됐잖아요. 있고. 예. 보수 쪽 표는 10%밖에 안 되고 보수 쪽 10%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라고 그 정강훈 목사가 네. 얘기하니까 자기도 뭐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고 아. 또 그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지역 혐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도 네. 거기에 제재를 못하고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정치 혐오성 발언이죠. 김재원 최고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조상 묘소까지도 팔 수 있다. 그게 아, 정치인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하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조상 묘소를 파냅니까? 그건 그렇죠. 아마 김재원 대표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했든지 정도로. 그런 생각을 늘 했든지. 그러면 네. 공약은 그냥 공연보자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 원래 뭐 100% 지켜지긴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공약은 지킬 가능성이 있는 걸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인데 그렇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발언과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를 더 유발시키고 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5.18 플러스 지역 폄하 또 정치 혐오 이런 그가 연속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 최고위원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지금 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19년에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을 네. 해서 예.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현 대표가 당시 2019년 11월에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친분을 음,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정광훈 씨 주장에 따르면은 지난 8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김기현 대표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당대 네. 결과 발표 이후에 아, 예. 내 말 잘 듣는다 이 얘기를 뭐 과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이 전화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언급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극우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에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정강훈 목사가 동영상에도 김재원 대표하고 그 최고위원하고 얘기할 때 네. 자기는 우리가 김기현 대표를 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대표 선거할 때. 음. 그러니까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또 최고위원 중에 태영호 의원이 또 핵무장 발언을 최고위에서 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극우적인 발상인 거죠. 네, 극우적인 발상을 네.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당직 인선을 봐도 친윤 일색이다 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주례회동을 한 달에 2번 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계열사 사장이 회장한테 이제 보고하러 네, 한 달에 2번씩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의 직할 체제라고 할까요? 그게 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는 형식적으로는 김기현이지만은 네. 이번 당 대표 선거를 보면은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대표 선거 과정에서 떠오르는 주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의 아바타 역할을 할 아바타 사람을 역할. 기용을 예. 했잖아요. 유승민을 쳐내버리고 나경원 쳐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쭉 나중에 안철수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번 당 대표 선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봤을 때 네. 반쪽 대통령도 아니고 4분의 1쪽 대통령이라는 4분의 1쪽 생각이 들어요. 예. 그동안은 야당하고는 일체 협치를 안 했잖아요. 아직도 야당 그렇죠.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네. 실제 한 번도 이렇게 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영수회담을. 그리고 야당에 있는 원내대표라든가 그 어떤 사람하고도 행사장에서 만난 적은 있을지언정 네. 회담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야당은 180석 거의 가진 야당인데 이 야당은 국민들을 대표하는데 국민들의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쪽에다가 이번 당 대표 선거 때 보면은 국민적 지지를 국민의힘에서 받았던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 룰까지 바꾸면서 당원들의 표를 바꾸고 그렇죠. 나경원도 쳐내니까 거기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4분의 1쪽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4분의 1쪽 대통령이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0시 40분인가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서 민생에 대해 얘기를 한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지금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네.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건건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이번에 뭐 체포동의안도 보냈지만 그런 식으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칼날을 휘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얘기하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적 죽이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먼지를 털다 없으니까 먼지를 뭉쳐서라도 터는 형국인 거고 인디안 기우제 형식이지 않습니까? 형식. 예. 인디안 기우제라는 것은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예. 이재명 대표 제가 나올 때까지 털고 턴다.
이것은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야당 정적 주기 위해 야당 탄압을 계속하고 있고 네.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부응해서 또 계속 그 막말 또는 비난 일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부모님의 묘소도 사자 그러니까요. 테러를 당했잖아요. 묘소 예. 테러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위로 말보다는 또 이재명 대표 측근의 어떤 안타까움, 죽음 네. 이런 네. 것들은 원인자인 검찰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김기현 대표가 정치적으로 또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만나서 민생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제대로 된 대화가 되기 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정책을 편다거나 네. 그리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대통령이 안 만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을 여권에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진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욕심이 없는 겁니다. 일할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법을 개정하고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당의 도움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야당하고의 협치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다는 것은 일할 마음이 없다. 일할 마음이 없다. 네, 그거죠.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네. 미래를 향해서 나갈 마음이 없다. 현 시스템 내에서 자기들의 누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법이란 것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미래 변화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비전이 있으면은 네. 거기 합당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네. 협치를 포기했다는 것은 한 거풀 들어가서 보면은 일할 욕심이 없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미래의 비전이 없다. 미래 비전이 없다. 그것이죠. 네.